자, 이제 레벨 3, 실력 완성 레벨 3하고 대표 기출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확통도 총각이네요. 자, 이제 1번 문제 보니까 각면에 숫자가 1, 2, 3 중에 하나가 써져 있는 정육면체를 던져서 정육면체. 아, 그러면 지금 1이 몇 개 써져 있는지, 2가 몇 개 써져 있는지, 3이 몇 개 써져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 개수를 합쳐서 총 6개인데, 어차피 이걸 지금 확률 분포 쪽으로 연결을 시킬 거면 확률 변수는 1하고 2하고 3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개수가 사실은 몇 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률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갈 확률을 A, B, C라고 그냥 놓겠습니다. 요거는 뭐 6분의 얼마, 6분의 얼마, 6분의 얼마 될 것 같은데, 그게? 자, 일단은 A하고 B하고 C를 더한 것 없이 1이라는 건 알고 있고, 자, 이런 시행을 갖다가 3회 반복한다. 요게 이제 여러분, 앞에서 표본 입장에서는 3회 반복한다는 게 이 주머니에 사실은 이런 거죠. 1이 몇 개 있고, 2가 몇 개 있고, 3이 몇 개 있는데, 이 개수가 사실은 6개 있고, 한번 뽑고 난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행동을 한다는 게 주사위 던진다는 행동과 일치하잖아요. 독립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주사위를 던진다 했지만 사실은 여기 주머니 안에 1이, 2가, 3이 합쳐서 6개 들어있는데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 이 행동이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행동과 일치한다는 걸 느끼면 돼요. 그 이야기인가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행을 3회 반복한다는 말이 여기서 사실은 숫자를 3개 뽑았다 그 말과 같으니까 x1, x2, x3를 뽑아서 3으로 나눠준 게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이고, 그 다음에 시행은 n은 크기가 3이다 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여기는 이놈 평균이 바로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집단의 평균과 같다며요. 그죠? 그러면 요래 곱한 거 A 플러스 2B 더하기 3C. 자, 요 값이 지금 평균 2다라는 것과 같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바닥에 다음 면이 적힌 숫자가 1인 횟수. 자, 요게 이제 중요한데 바닥과 다음 면에 적힌 숫자가 1인 횟수 한번 써봐요. 자, 요거는 확률 변수, 새로운 확률 변수 Y라고 한번 둬볼게요. 바닥에 다음 면에 적힌 숫자가 1인 횟수예요, 횟수.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독립시행이잖아요. 그죠? 독립시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횟수가 확률 변수면 얘는 이항분포를 다르게 돼 있어요. 그지? 다르는데 총 시행 횟수가 3번이었고 나올 확률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놈에 있어서의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는 걸 알고 있죠. 요 두 개 곱한 거예요. 따라서 3P, 이게 AP라고 하지 말고 여기를 잘 보시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A라고 뒀으니까 A라고 쓰겠습니다. 요거랑 연관짓게 썼어요. 따라서 요 두 개 곱한 게 평균인데 요 평균이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 따라서 A가 6분의 1이란 걸 이렇게 찾습니다. 자, A가 6분의 1이란 걸 찾으면 요거 두 개 연립을 이제 할 수가 있네요. B 더하기 C는요 6분의 1이 넘어가면 6분의 5가 되고 2B 더하기 3C는 6분의 1이 넘어가면 6분의 11이 되잖아요. 자, 두 배를 합시다. 2B 더하기 2C 오늘 10이 될 거고, 자,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뺍시다. C는 6분의 1 됐습니다. A가 6분의 1이고요. C도 6분의 1이고요. 그러면 요거는 6분의 4. 자, 요렇게 일단 되는 확률 분포표다라는 걸 완성을 했습니다. 요렇게. 자, 이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X바가 2, 1 확률을 갖다가 구하라 이거니까 요거는 이제 봤으니까 다 지우겠습니다. X바 요거 2, 1 확률이니까 사실은 X바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X1하고 X2하고 X3를 더해서 여기 2가 되려면 요건 6이 돼야 되는 확률, 요걸 구하라 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세 숫자를 3개 더해서 6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가장 큰 수 3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3이 일단 최대 한 번밖에 사용될 수 없잖아요. 3 두 번 사용되면 하나는 0이어야 되는데 0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 3 한 번 쓴다 했을 때 6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3, 2, 1밖에 없어요. 그죠? 됐죠? 근데 요것들이 막 순서 바뀌는 경우들은 다 다른 것으로 취급해야 되니까 3, 2, 1, 뭐 3, 1, 2, 그 다음에 2, 1, 3 이런 것들이 총 몇 가지 나오냐면 3팩토리얼 6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6가지 각각의 확률들이 다 동일하잖아요. 요거 3개 다 곱한 거죠. 그러면 요것도 3개 다 곱한 거고 요것도 확률이 동일하고 따라서 이걸 6번 더해 내리느니 요거 하나 계산해서 6배 하면 되는 거죠. 곱하기 6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자, 일단은 지금 계산을 해보면, 요거를 일단 계산해보면, 자, 일단 한번 써보면, 요거 다 곱하면 얼마예요? 6의 세제곱이고, 4 나오는데, 이렇게 4 나오는데, 이런 확률들이 6가지 있으니까 곱하기 6 하면 36분의 4가 나옵니다. 요만큼이 36분의 4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레벨 1, 2, 그리고 예제 문제 풀 때 주의했는데, 이래가지고 틀리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 사실은 꺼내고 난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행동을 하는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똑같은 게 여러 번 나와도 된다는 걸 까먹는 학생들이 많아. 그래서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잖아요. 똑같은 거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2를 맨날 빼먹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 빼먹으면 큰일 나요. 그럼 여기는 요 놈만 3번 곱해도 되니까 6의 3제곱분의 64도 된다. 요거는 가지수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자, 따라서 결국은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더해 내리라는 거니까 요거지. 약분을 했는데 약분은 요거 두 개 더하고 난 다음에 했던 게 더 편할 것 같죠? 6의 세제곱분의, 자, 답을 이제 써보면 6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64에다가 24를 더하면 88. 요게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정답이고요. 보자, 요거를 그러면 보자. 계산을 일단 4로 해보면 4. 자, 여기는 요거 4 빠졌으니까 6 곱하기 요게 지금 9 이렇게 남아있고요. 4를 약분하면 22가 되겠죠. 4. 다시 2로 한번 약분을 하면 되네요. 11이고요. 요거는 3 될 거니까 결국 27분의 11. 요게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7분의 11, 1번이 정답이었네요. 자, 다시 한번 중요한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주사위를 3번 던진다는 것이 결국은 이 주머니 안에 2가 3이 몇 개씩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간에 개수가 합쳐져서 6개 있다고 보면 되고요. 맞지? 그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진다는 게 여기서는 복원 추출을 한다는 것과 동일한 행동이죠. 여기서 1을 하나, 뭐 여기 숫자를 하나 꺼냈다. 이게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눈이 나왔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꺼낸 걸 다시 넣으면 그 다음 주사위 던질 때가 되는 거고, 다시 넣으면 세 번째 연이어 던지는 주사위가 되는 거니까, 복원 추출이라는 말은 주사위 던짐을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각해도 상관이 없지 않게? 그럼 이걸로 표를 만들어서 결국은 여기 있는 조건 통해서 이 확률 구해내고, 그 다음에 이 표본 평균의 이제 그 확률 구할 때만큼은, 표본 평균의 확률 구할 때만큼은 요거에 직접적으로 관심 가진다 했고, 요때 주의할 점은 순서가 바뀐 것들은 다 다르게 취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게 여러 번 나올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된다. 이런 거 놓치면 큰일 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1번이었고요. 2번으로 갑니다. 2번.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는 정기분포를 따르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 써놓고 갈까요? 전체 집단의 평균이 m이고 전체 집단의 분산 이거는 시그마 제곱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자, 여기서 만약에 n개를 뽑은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을 모평균과 같고, 자, 분산 모 분산을 n으로 나누게 되고,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누게 된다. 자, 요게 알려진 사실이니까 이거 쓰라는 이야기는 되죠. 자, 이제 요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m이 1이면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는 요놈이 일단 2배의 2의 x가 될 것이고, 플러스 요거는 2의 x가 더하기 2가 될 건데, 여기는 이 m 자체가 2x입니다. 이게 m이에요. 그럼 요것도 m이죠. 따라서 여기가 1대라는 말인 거예요. 따라서 요거 2가 되고요, 요건 1이 되고, 요건 2가 되니까 합쳐서 5가 된다. 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자리가 협소해서. 자, 이제 여기 요거처럼 말이야, 제곱의 평균이 딱 나오잖아요. 제곱의 평균. 이 제곱의 평균이 나오는 순간 뭐라고 했습니까? 분산 전체의식에서 파악하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꼭 하라 했어요. 분산 전체의식. 자, 그럼 앞에 요 3이 있잖아요. 3 묶어내고 난 다음에 네모대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전체의 제곱을 뺐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럼
그럼 실제로는 마이너스 3 빨간색이 내 멋대로 더해진 거죠. 자, 요것만 노란색만 했을 때 마이너스 3배에 요게 내 멋대로 더한 거란 말이야. 자, 그 뒤에 이제 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3을 마찬가지로 묶어내면 2에 여기가 보니까 지금 x바 제곱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뒤에서 이제 요거를 다시 빼주면 빨간색으로 쓸까요? 요것도 뭔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전체의 제곱이니까 분산에 대한 식인데, 근데 아주 아름답게도 말이야, 요렇게 한 마이너스 3배의 2x하고 요렇게 한 플러스 3배의 2의 x바 요거 어차피 똑같은 값이라고 배웠잖아. 여기 봐봐, 똑같은 값이잖아. 그러니까 요 내 멋대로 뺐던 놈이 여기 내 멋대로 더한 것과 상수에 대해서 없어지니까 요 밑줄 친 문장이 결국은 요 왼쪽 문장하고 동일한 뜻이 된다라는 걸 바로 알면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3배에, 요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v의 x가 될 것이고, 요거는 3배에 v의 x바에 이렇게 될 건데, 결국은 요놈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고요. 얘는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누게 된다라고 그렇게 공부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2시그마 제곱이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 여기. 따라와나? 자, 그러면 여기 시그마 제곱을 날려버리면 3을 묶어내면 1 빼기 n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요 값이 지금 현재 2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n을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그지? 여기 n을. 그럼 1 빼기 n분의 1이란 것은 3분의 2가 되고요. 그럼 n분의 1이란 것은, 자, 요 넘어가면 3분의 1이 되니까 n은 3이다 이렇게 찾았어요. 자, 그럼 n이 3일 때 요 값이 루트 3이냐 물었는데, 뭐 요거는 해보면 되지, 봐라. n이 3일 때, 자, 요거를 뭘로 나누라고, 요걸로 나누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그마를 이놈으로 나누란 말은 이거 뒤집어서 곱하라는 말이니까요.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제 결국은 루트 n이 요놈의 결과인데, 그 n이 아까 3이라고 구해냈잖아.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루트 3 맞네요. 이은도 참이다 이런 거 발견했고요. 자, 이제 요거 봤으니까 또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시그마 n 이퀄 3에서부터 47까지인가요? 자, 한번 봅니다. 47까지 로그에 2를 미출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시그마 제곱분의 vx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고, vx바 요거는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면 요거 시그마 제곱을 일단 다 날렸다 치고, 그러면 이거 분모 문자에 n을 다시 곱했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시그마 n 이퀄 3에서부터 47까지 되고, 로그에 2를 미출하는, 자, 여기는 분모가 n 되겠고요. 여기는 n에다 1 곱하면 n, 그리고 여기는 n 약분되고 1 되지. 자, 요렇게 딱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시그마 옆에가 이상한 로고도 안 있으면 무조건 시그마는 나열의 기호입니다. 시그마 자체에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열을 하십니다. 로그에 2를 미출하는 3을 넣으면 3분의 4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인데,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은 요 위에 있는 진수끼리 곱해지니까 바로 곱하기로 쓸게요. 자, 곱하기 3 다음에 4를 넣어, 그 다음에 5를 넣어. 자, 규칙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맨 마지막에 47을 집어넣으면 47분의 48 이렇게 될 거니까, 자, 요렇게 하고, 로그 2를 미출하는 3분의 48 넣으면 16이 될 것이고요. 요거는 2의 4제곱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디귿도 참이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기본적인 로그의 연산, 그리고 여기 알려진 이 규칙들, 이 공식만 제대로 외우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그냥 뭐 아주 쉽지는 않죠. 뭐 니은 같은 데서는 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야 되고 하는데, 이해가지? 근데 사실은 뭐 이런 문제는 뭐 기억 니은 디귿으로 최근에 평가하는 기조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건 그냥 단편적인 지식들 묻자. 기억 따로, 니은 따로, 디귿 따로 뭐 이딴 거 묻고 있으니까 별로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중에서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통계에서 이 정도 수준이 나오면 충분히 이 기본적인 공식만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걸로 그냥 위안을 얻읍시다. 문제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뭐 좋은 문제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냥 단편적인 지식 물었어요. 3번으로 갑니다. 자, 어느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고객 한 명의 대기 시간입니다. 대기 시간. 고객 한 명의 대기 시간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대요. 자, 이 앱을 이용해서 N명을 추출하여 대기 시간의 표본 평균이 X반대 이게 9일 때 신뢰도 95% 신뢰 구간은 신뢰 구간 나왔으니까 써봅시다. 9 빼기 K의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이거는 9 더하기 K의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요건데 신뢰 구간이. 여기는 여기 보니까 A라고 돼 있고 요거가 A라고 돼 있고요. 요만큼이 지금 B라고 돼 있습니다. B.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한 고객 중에서 다시 N명을 갖다가 추출하여 요번에는 똑같이 N명을 추출하여 대기시간 표본 평균이 이번에는 11.27이래요. 이번에는 99% 신뢰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11.27에다가 빼기 K의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11.27에 플러스 K의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요렇게인데 요게 이제 99%니까 K 값이 얘랑 다르겠죠. 요 값이 B라고 했고요. 요 값이 C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랬을 때 A하고 C의 값은 더한 값이 얼마냐 물었는데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 안 변하는 게 뭐냐면 요게 안 변한단 말이야. 시그마도 목표는 변자고 이 뽑은 것도 둘 다 N개 뽑았다 했으니까 요 동그라미 친 게 안 변하니까 나는 결국 이 동그라미 친 거를 갖다가 찾으면 이 동그라미 친 걸 찾으면 A하고 C가 결정이 되는데 일단은 요 문자가 두 개지만 동그라미 친 전체 값을 하나의 변수로 보면 식이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 저 동그라미 친 게 변수 하나로 취급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이용해야 될 게 요거잖아. 연결고리가. 여기도 B, 여기도 B. 그 말은 요거 두 개가 같다라는 소리 아닙니까? 요걸 통해서 요 동그라미 친 전체 덩어리만 찾아내면 끝나는 문제라는 걸 이해하시면 된다고. 쫄면 안 돼. 이렇게 딱 문제를 써보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보이잖아. 그럼 요거 두 개가 같다라고 한번 나와보면 9 플러스 요거는 95%니까 K 대신에 1.96 집어넣으라고. 요거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는 11.27에다가 마이너스 2.58이죠. 99%는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요것이 같다라고 놓고 뭐 계산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산수를 해보면 요거 요쪽으로 넘기고 요거 요쪽으로 넘겨서 계산해보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요게 얼마 나오냐면요 요게 루트 n분의 시그마 2분의 1 나옵니다. 자, 요거 이렇게 넘기고 넘겨서 계산해보면 요게 요렇게 나옵니다. 루트 n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 시그마가 요런 정보를 하나 얻어냈고요. 요 값 자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구하라는 게 뭐냐면 구하라는 게 이 A하고 C의 합을 갖다가 물었어요. 이거하고 이거의 합을 갖다가 물었어요. 그러면 자, 이제 가보면 요거 두 개 일단 합하면 요거랑 요거 합하면 얼마야? 20.27이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합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 2분의 1로 묶어냈다고 치고요. 여기는 K가 얼마였냐면 2.58이었고요. 여기는 K가 1.96이었으니까 빼기 1.96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요. 이거랑 이거랑 합친 게 최종적인 답안이니까 요거랑 요거 합치면 20.27.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합치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2분의 1이니까 요거 묶어내고 요 K에서 요 K 뺀 거니까요. 이렇게 딱 나왔다. 자, 그럼 2.58에서 1.96을 빼봅니다. 요거는 2가 나오고요. 요거는 0.6이 절반 되면 0.31이죠. 0.6이 절반은 0.31. 그럼 0.31을 갖다가 더해주라고 하니까 8이고 5고 20.58. 20.58.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긴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갈추려보면 사실은 이런 이야기였고요. 그지? 거기서 요 덩어리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똑같은 값이니까 구해낼 수 있고, 물론 K값은 바뀝니다. 95%, 99%니까. 그 상태에서 그 동그라미 친 값들을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은 거 이거 두 개 더 할 수 있느냐? 그냥 그 문제였어요. 산수 문제였어요. 대신에 이런 실내 구간 식이라든지 이런 걸 못 외우면 못 푸는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뭐 K 대신에 95% 대신에 1.96을 넣어야 되는데 이런 걸 해석 못하면 못 푸는 거야. 자, 기본만 잘 갖추라는 이야기였고요. 대표 기출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대표 기출 문제도 둘 다 아주 쉬운 문제들 구성되어 있어. 자,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 플랫폼의 근로자의 일주일 근무 시간입니다. 자, 이 근무 시간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회사 일하는 플랫폼 근무자 중에서 이미 추출한 36명이잖아요. 이놈의 표본 평균이 X바라고 치면 얘는 M의 5를 여기다 루트 씌운 6으로 나눈 게 표준 편차가 된다는 게 알려져 있고, 이 표본 평균이라가 주어가 표본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주어져야 된다. 이게 38시간 이상일 확률. 이것이 0.9332일 때 이 M을 구하라. 뭐 기본적인 문제죠. 그냥 가봅니다. 38에서 밑에 거 가지고 표준화 시켜야죠. M을 빼고 요걸로 나눈다는 거는 요거 뒤집어서 곱하는 것과 같잖아. 자, 이렇게 했더니만 요것이 0.9332는 봐라. 칠판 네모보다 오른쪽 면적이 0.5를 넘어서 있으면 네모는 이런 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0.5니까요. 여기는 0.433이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네모는 음수. 그럼 0.433이가 1.5니까 여기 마이너스 1.5가 돼야 돼. 얘가. 자, 써보자. 38 빼기 M 곱하기 5분의 6이 이것이 마이너스 1.5가 돼야 된다. 자, 요거는 뭐 산수 실수한 데 없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5분의 6이고 5분의 6에 38 마이너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M을 갖다가 구하면 요거는 정답이 얼마라고 나있냐면 39.25라고 나있습니다. 이거 산수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문제들이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들이니까 쫄지 말고 그냥 잘 공식 외워야 될 거 잘 외우고, 그 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이런 거 문장에서 주어가 표본 평균이 요게 주어면 요게 주어다라는 거 잘 찾아내고, 그리고 요거 표준할 때는 밑에 걸로 하고, 이런 것만 잘 지켜나가면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런 계산 있잖아요. 산수 계산. 이런 산수 계산이 또 안 되는 학생들은 평소에 선생님처럼 뭐 선생님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니네한테 맡기는 게 원래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 계산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선생님이 야 여기서 이제 계산을 맡겨도 되긴 하지만 이 사실은 잘못된 태도죠.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진짜 쥐약인 공부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다 써놓고 자기가 와 나는 잘 맞췄다 하고 맨날 학생들이 넘어간단 말이야. 설마 내가 이걸 계산 못하면서, 사실은 통계는 저거 계산이 다야. 저거 계산하는 게 통계의 전부라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통계가 어려운 게 어딨니? 그냥 산수 계산이 안 돼. 이거를 자꾸 여기까지 신경 안 쓰고 넘어가는 버릇 들이면 있잖아. 자기 계산력도 퇴화된다.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그런 습관 들어있는 사람이라서 잘 알아요. 어떤 때는 계산을 학생들보다 더 못할 때도 있어요. 그 왜 그렇겠어요? 맨날 귀찮아가지고 계산 안 하니까 그렇겠지. 그치?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 큰일 나요. 저는 뭐 계산 실수하다가 틀려도 에이 이러면서 그냥 사과 한번 하고 그러면 끝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계산 실수하면 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겸손하게요. 이런 거 딱 나왔을 때 산수 끝까지 하세요. 자기 손으로 끝까지 성실하게. 통계는, 고등학교 통계는 이게 다야. 약속해라.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 마지막 문제네요. 자,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되는 전기 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1회 충전 주행 거리. 자, 요거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기호표를 따르는데 100대를 추출하여 1회 충전 거리의 표본 평균 X 원화
신뢰도 95% 신뢰 구간 써보자. x1바 빼기 k의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x1바 플러스 k의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인데 이 95% 신뢰 구간이고 요만큼을 a라고 했고요. 요만큼을 b라고 했습니다. 지금 ab라고 했습니다. 이 자동차에서 생산한 전기 자동차 400대를 이미 추출을 해요. 자, 요거는 이제 100대를 추출했다 했고요. 100대. 요번에는 요거를 400대 추출했다 했어요. 요거를 x2바라고 했을 때 요거를 99% 신뢰 구간으로 했더니만 자, x2바 빼기 k의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k의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인데 요거는 이제 95%, 요거는 99%예요. 자, 여기는 요만큼을 뭐라고 했냐면 C. 요만큼을 D라고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x1 빼기 x2가 1.34라고 나와있고 x1바 빼기 x2바 A하고 C가 같을 때 이것도 결정적인 힌트를 줬네요. 얘하고 얘가 같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A하고 C가 같을 때 B 빼기 A의 값은 구하라. 자, B 빼기 A는 신뢰 구간의 길이니까요. 뭐 좀 이따가 한번 써보도록 하고 요거는 자, 일단 요거 두 개가 같을 때 자, 한번 써봅시다. x1바 빼기 k는 1.96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고요. 시그마 루트 n은 요거 100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10이죠. 10. 요거 하고 요거 x2바 2.58 여기다가 400 집어넣으니까 20이 되겠죠. 자, 이 값이 서로 같을 때라고 했는데 요거는 요쪽으로 딱 넘겨보면 x1에서 x2를 뺀 게 1.34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보니까 요 2분의 1을 요쪽으로 딱 해서 요걸 2로 나누고 요 10만 남깁시다. 10분의 10만 하고 요거 2로 나누면 1.2 2 2 4 맞죠? 2 9 18 1.29가 되죠. 요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자, 그래서 10분의 시그마를 다 묶어내고 지금 요거는 왼쪽으로 요거를 우변으로 넘기면요 요거 1.96에서 1.29를 빼는 거예요. 1.96에서 1.29를 빼는 거예요. 0.67 되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고 결과적으로 요거 2배 한 게 얘네에 해당하는 거 바로 보이냐? 요거 2배 한 게 해당하는 거 따라서 시그마는 20이다 라는 걸 바로 쳤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기면 2배가 되니까 10을 곱하면 2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그마를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 질문 내용이 B 빼기 A 값을 구하라. 여기서 이거 뺀 놈은 신뢰 구간의 길이니까 2 곱하기 K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인데 2 곱하기 K는 1.96이었고요. 시그마는 지금 아까 구했죠? 20이었고요. 여기는 N은 100을 집어넣는 거였으니까 요거였습니다. 자, 따라서 요거 약분하면 2가 되니까요. 1.96에다가 4를 곱하라는 말이었고 4, 6에 24 답은 7.84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 기출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7.84 자, 여러분 이제 긴 시간 동안 수능 특강을 갖다가 듣느라 고생을 했는데 제 느낌은 항상 매해 수능 특강을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게 이제 수능 특강 안에 나오는 문제들이 전적으로 이제 수능을 볼 수 있는 완벽한 대비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만 갖고는 수능 준비가 완벽하게 될 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기초적으로 꼭 알아야 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수능 특강에서 그 매해 아주 독특한 문제들 이 저자들께서 연구를 거듭해서 독특한 문제들 몇 개를 갖다가 여기다가 실어 놓는단 말이야.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수능에 연계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야. 한 개가 나오든 두 개가 나오든 일단 여기서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능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한두 개가 틀리면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간과하면 안 돼. 한 문제 때문에 2등급이 3등급 될 수 있고 3등급이 4등급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는 이 수능 특강은 정말로 내신 보는 기간에 완벽하게 끝내야 돼. 왜? 수능 특강은 어차피 또 내신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잖아. 그래서 내신 볼 때 열심히 공부하시는 걸로 딱 수능 특강을 공부해 놓고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거 갖고는 불충분해요. 대신에 뭐 약식형 논술이나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이 전부라고 봐도 되는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이 수능 특강 완성을 가지고 여러 번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번에 이제 가천대에서 최근에 이제 발표 뭐 등급, 평균 등급, 평균 그런 걸 발표를 했는데 보면 사실상 이게 문제가 아주 쉽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뭐 모의평가 이런 거 보면 매우 쉽다고 느끼거든요, 애들이. 근데 이제 가천대가 어떤 특징이냐 하면 모의평가보다 실전을 가서는 문제 수준이 확 올라가요. 확. 모의평가가 미미한 거 4명이잖아. 실전에서는 그것보다 많이 어렵게 해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애들이 평소에 이제 눈으로 그 다음에 요령으로 문제 푸는 습관이 들어서 쓰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야. 논술이잖아요. 논술은 답만 내면 빵점이에요. 빵점.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연습이 필요한 게 논술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천대 논술이 약식형 논술 쉽다 하더라도요. 쓰는 연습을 안 하면 합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쓰는 연습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더 완벽한 점수를 받겠다라는 것으로 그 수능 특강 완성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됩시다. 수학은 역시 끈기와 인내입니다. 수고했습니다.